자, 이제 선생님하고 두 번째 맥로린 급수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 급수에서 중심의 위치를 0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를 특별히 맥로린 급수라고 하고, 그 급수 전개식이 0을 테일러 급수에서 A 자리에 0이 들어와서 다음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돼서 가는 걸 맥로린 급수, 맥로린 급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쓰고 있습니다.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 미적분 파트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대표적인 시험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수로그 삼각함수, 초월함수를 한번 맥로린 급수 전개식으로 한번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쉽습니다. 어차피 미분 공식만 알면 되는 얘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2x제곱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x = 0을 중심으로 해서 맥로린 급수 전개식을 한번 써봅시다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f0 어차피 1이니까 1 플러스, 자, 너 미분하면 계속 너는 무한히 미분해도 계속 2x제곱이 그대로니까, 그죠? 미분하면 어차피 계속 네가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1차 계수는 f'0 해봐야 너는 1x. 또 미분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x제곱이니까 그럼 2차 계수는 누굽니까? 2팩분의 f'0 해봐야 1x제곱. 자, 이렇게 해서 네가 쭉 진행이 돼서 갑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나 sin x나 탄젠트 x나 코사인 x나 전부 이 과정에 의해서 저기 맥로린 급수 전개식에다가 다 그대로 넣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이 얘기들이.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그냥 학생들이 한번 시간 될 때 각자 한번 미분 공식만 알면 되니까 미분 공식 써서 자, 요 틀에다가 한번 맞춰서 써보면 자, 이 결과물들이 다음과 같이 쭉 나온다는 게 아마 확인이 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과연 이게 시험상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지 미적분 파트에서 그 얘기만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2x제곱을 0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수함수 극한의 기본 틀이 다음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너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x가 0한테 갈 때 분모 너는 철저하게 1차 다항함수 꼴입니다. 그러면 2x제곱 빼기 1이 누구냐? 1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분모가 x에 관한 1차식 꼴이니까 이 뒤에 x제곱부터는 x를 하나 약분해서 지우더라도 어차피 x가 적어도 하나 남아있으니까 다 0으로 극한값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너의 극한에 수렴하는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앞쪽에 있는 x 하나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너는 근사적으로 자, x가 0 근처로 갔을 때 너는 근사적으로 요까지만 읽어서 x라고 취급해서 xx 약분을 해서 너는 1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이렇게 근사된 걸 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풀거나 미적분의 내신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초월함수 극한은 다 이런 식으로 근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럼 맥로린 급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풀고 있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자, 맥로린 급수를 모르고 푸는 친구들은 자, 이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하적인 의미를 갖고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앞서서 테일러 급수의 1차 근사가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럼 맥로린 급수는 지금 그 A라고 하는 센터가 0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럼 맥로린 급수에서 1차 근사는 뭘까요? 라고 하면 0, F0에서 접선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쓰고 있는 관점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선생님이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x제곱 빼기 1. 너를 한번 볼게요. 너를. 자, 너라고 하는 놈은 원점을 통과하고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이렇게 생겼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자, 그런데 센터를 지금 0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0 중심으로 갔을 때, 자, 0 근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리미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주어지는 함수인 2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함수의 모든 정의역을 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리미트는. 자, 이 전체 정의역 중에서 0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0 중심으로 갔을 때 이 안에서 관찰되는 이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극히 작은 선분처럼 보이겠죠? 그 선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생겨 있는 선분일 겁니다. 요렇게 생겨 있는 선분인데, 이 선분이 관찰이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은 선분이니까 너를 한번 연장해서 관찰해 보면 너의 존재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요 선분은, 짧은 선은 이 원점을 통과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직선 중에, 자, 이 곡선과 이 x 이퀄 0에서 가장 근접한 직선이겠죠, 당연히. 그 직선의 일부분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원점에서 원점을 통과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곡선과 가장 근접한 직선, 그게 바로 접선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너를 연장하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 접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너를 한번 미분을 했다고 치면 너는 그냥 2x 제곱이고 x 자리에 0을 투입하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그리고 원점 지나니까 너는 y 이퀄 xg,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요런 의미에서 2x 제곱 빼기 1은 0 근처에서 0에서의 접선이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냐? y 이퀄 x니까, 그럼 근사적으로 너는 y 이퀄 x라고 봐서 약분해서 1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론 맥로린 급수를 아는 친구들은 이미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는 근사적으로 1차 근사까지 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극한값이 1입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기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뭔가 문제가, 만약에 이게 학교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설령 학교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선생님 이렇게 쓰면 감점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랬을 때는 그냥 얘는 0 근처에서 이 주어지는 치수 함수가 원점에서의 접선과 거의 근사하니까 이런 얘기를 쓰면 감점은 아마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저기 1번부터 4번까지에 있는 저 함수들하고 5번에 있는 코사인 함수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따로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1번부터 4번까지에 있는 초월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1차 근사를 묻습니다. 주로 시험에서. 1차 근사를 묻는데 유일하게 코사인은 1차 근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잠깐 일로 와 보시면 대표적으로 한번 교육과정에 쓰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함수. 자, ln 1 플러스 x. 자, 너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자, 너의 시작이 x로 시작됩니다. x로. x로 시작되니까, 너는 x로 나누어서 너의 극한을 따지시면 이 뒤에 있는 파트는 다 0으로 가니까 무시하시고 x 너를 근사적으로 똑같은 1차 입장에서 근사에서 너는 근사적으로 x니까 너는 1입니다 하고 읽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자, 같은 패턴으로, 자, sin x, 너도 한번 그대로 보시면, 자, x가 0으로 갈 때, sin x라고 하는 놈도 시작이 똑같이 x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차 근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너도 x로 나누어서 같은 방향으로, 너는 근사적으로, x라고 관찰하시고, 너는 1입니다라고 관찰을 합니다. 뭐 탄젠트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 탄젠트라고 하는 놈도 시작이 x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한테 갈 때 x분의 탄젠트 x는 너 또한 근사적으로 너니까 해서, 자, 너도 극한값이 똑같이 동일하게 근사적으로 x라고 해서 너도 1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관점에서 코사인을 한번 보시면, 와, 코사인은 시작이 다릅니다, 그죠? 1부터 시작되고 1 다음에 나오는 게 1차도 아니고 2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x제곱도 1부터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 1 다음에 등장하는 애가 x로 시작되니까 너 또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보시다시피 1차 근사로 이렇게 문제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은 유일하게 1을 넘겼다고 치더라도
너 혼자 유일하게 2차 근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다음과 같이 묻거든요. 1 빼기 코사인 x, 네가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을 넘기고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넘겼다고 치면 시작 부분이, 자, 계산하겠습니다. 그냥 2팩은 2분의 1이니까,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돼서 갈 거잖아요. 4팩분의 1에 뭐 x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가니까, 야, 너는 시작이 x제곱이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너는 질문을 할 때 애초부터 기본 틀이 바뀌어집니다. 너는 x가 센터 0으로 갔을 때 1 빼기 코사인 x, 너를 물을 때는 그래서 너 혼자 유일하게 2차로 묻습니다. 이렇게 2차로 묻습니다. 너 시작이 2차니까 그래서 자, 너는 근사적으로 연근처로 가면 너는 근사적으로 누굽니까? 했을 때 2분의 1 x제곱입니다 해서 x제곱이 약분이 돼서 남는 답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게 유일하게 2차 근사하는 게 코사인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앞쪽에 있는 1차 근사하는 애들은 연근처에서 접선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코사인은 2차가 되는데 그럼 이 2차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전제는 맥클로린 곱수를 모르고 대신에 이런 기하적인 의미만을 우리가 담고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뭐 학교 서술형 나오지는 않겠지만 학교 서술형이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맞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우리가 반각 공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미적분에서. 그래서 사인의 반각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제곱의 2분의 x. 너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x잖아요. 그죠? 이게 반각 공식이니까. 야, 그렇다면 1 빼기 코사인 x. 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사인 제곱의 2분의 x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너를 한번 똑같이 리미트 극한을 취해서 근사를 한다고 치면 너는 어떻게 읽어줄까요? 했을 때 너를 세팅을 한번 바꿔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자, 1 빼기 코사인 x는 너니까 이 자리에 2 사인 2분의 x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쓸게요. 너의 제곱으로 쓸게요. 일부러.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은 사인 근사는 좀 전에 해봤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그래서 x가 연근처로 갔을 때 사인 x는 자, 근사적으로 x라고 언급이 되었으니까 그럼 x가 연근처로 가면 사인 2분의 x는 사인 x가 x면 사인 2분의 x는 근사를 하면 2분의 x가 되니까 그럼 2분의 x 제곱하니까 4분의 x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하고 약분해서 x제곱 약분되고 너는 2분의 1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서술형 나올 리는 없는데 뭐 굳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자면 뭐 굳이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맥클로린 겁수가 이 내용을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일 텐데 많을 텐데 그 친구들 또한 맥클로린 겁수를 모르는데 실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맥클로린 겁수 얘기를 하면서 한 번 정도 이런 수학적 배경이 있구나, 내가 쓰고 있었던 게 이런 배경이 있구나 정도를 좀 알고 쓰시면 쓰는 거에 뭔가 조금 더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 근데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 자, 이런 걸 써봤는데 안 되는 게 있던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리미트 x가 0한테 갈 때 이거 뭐 교과서나 문제지에 실려 있습니다. x 세제곱에 탄젠트 x 빼기 뭐 사인 x. 자, 이런 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뭐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수업을 해볼 때. 그러니까 맥클로린 겁수를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에 가깝고, 그래도 뭔가 수학적 배경을 좀 알고 쓰는 게 좋지 않겠니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론이라서, 평소 생각이라서. 그래서 열심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이건 안 되던데요,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뭐 물은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 x가 0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코사인 x분의 1 빼기 1이 될 거고, 그럼 분모 분자에 x분의 사인 x는 1로 하나 보내고 남는 게 x제곱분의 코사인 x분의 1 빼기 1인데 분모 분자에 코사인 x를 다 곱하면은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쓰면 답은 2분의 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인 풀이일 거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힌트가 이미 x가 0 근처로 가는데 분모가 x 세제곱입니다. 이게 강력한 힌트거든요, 사실은. 자, 너를 근사해라. 어디까지? 3차 근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 나머지 애들 보십시오. 자, 2차 근사해라. 자, 이 앞쪽에 있는 요놈들은 전부 다, 자, 1차 근사까지만 해라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3차 근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요쪽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따라오시면은, 자, 사인 있습니다. 3차까지 근사해. 탄젠트 있습니다. 3차까지 근사해.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탄젠트에서 사인을 빼봐 그랬잖아. 그러면 야, 너 x하고 x는 날아가는 거고 똑같이 근사를 했을 때 3차만 남잖아, 이렇게. 3차만 남는데 너의 개수가 3분의 1이야. 너는 3팩이니까 빼기 6분의 1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걸 빵 빼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로 바뀌어지잖아요. 3차식이. 야, 그렇다면은 너를 들고 자, 이쪽으로 왔을 때, 자, 너는 3차 근사까지 했을 때 앞쪽은 3분의 1의 x 세제곱, x는 날아가니까 공통으로. 괜찮죠? 날아가니까 남는 거는 3분의 1 x 세제곱 남고 빼기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3팩분의 1에 x 세제곱까지 근사가 되니까, 야, 그럼 x 세제곱 다 날아가니까 남는 게 3분의 1과 계산하면 6분의 1이니까 너는 2분의 1이 남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안 풀 뿐이지,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는 실제 다음처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테일러 급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이야기를 좀 알고 적극적으로 좀 쓰시면 쓰는데 뭔가 조금 미심쩍었던 불편한 점들이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하고 맥클로린 급수를 선생님이 그냥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묻어와서 쓰여지고 있는지도 앞의 영상,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조금은 플러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번 영상 때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